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득이하게 황유 박사님께서 이제 좀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는 K워터 연구원의 강기묵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수자원 위성 활용 기술이고요. 이 활용 기술에 관련해서 저희가 K워터에서 얼마만큼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꼭지고요. 수자원 위성 사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탑재체에 대한 개발, 그리고 활용 기술에 대한 개발,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나 가뭄 증가에 따른 물 관리 관련된 어떤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광역적, 지역적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해서 수재에 관련된 상시 관측 체계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자원 위성이라고 해서 위성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신사업도 발굴하고 어떤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도 개발하고 이 수자원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한 이제 위성 활용 최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수자원 위성 관련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기본 계획 안에는 기후변화 대비 물 안보 확보 및 수재로부터 안전한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이제 목표로 이제 수행 중에 있고요. 크게 5꼭지의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성 개발이 있겠고요. 그 위성이 잘 개발되고 나면은 활용 기술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핵심 기술입니다. 활용 기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시스템이 이제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통합 시스템이 운영될 장소죠. 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부분이 5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수자원 위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차세대 중형 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5호에 해당됩니다. 이 목적은 이제 수자원 수재 분야 관리를 위해서 탑재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산화 개발이 되겠고요. 총 22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25년까지 1,427억을 들여가지고 위성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기부와 환경부가 예산을 이제 분담하게 되어 있고요. 이 위성 개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성이 개발되고 나면은 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상 운영 체계 구축 사업이 별도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총 479억으로 저희가 22년 6월 달부터 이제 계약이 체결됐고 27년까지 수행될 예정입니다. 추진 근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간략하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자원 법이라고 해서 9월 달에 저희가 입법 발의 예정입니다. 그동안 K워터에서 이제 2015년부터 저희가 수자원 위성에 대한 어떤 사전 기획 연구들이 착수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18년 7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심의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자원 위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어떤 영상 레이더 위성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정지궤도 복합 통신 위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자원 관측 자료들을 저희가 통신하기 위한 용도이고요. 이 부분은 천리안 3호에 해당되고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21년도부터 저희가 본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21년까지는 저희가 이 수자원 위성이란 것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21년까지 수행을 했고 22년 올해서부터 이제 본 사업을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수자원 위성의 임무는 홍수, 가뭄 등 수자원 수재 관측, 그리고 이 위성 자체가 신스타틱 아파처 레이더라고 이제 영상 레이더,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도 합니다. 이 위성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눈이 오나 날씨가 상관없이 그리고 밤낮으로 관측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관측에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SAR 위성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인터페로메트리라는 어떤 간섭 기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자원 시설물에 대한 어떤 시계열 간섭 관측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SAR 위성 중에서도 편파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폴라리제이션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은 토양 수분 등의 수문 인자들
위를 좀 효율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료 제공을 통해서 한반도를 이제 1일 2회 관측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영상을 찍게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어떤 수재해나 어떤 재난 관련된 주제도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지상 운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 레이더 SA 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는 C밴드 SA입니다. 아직까지는 컴셋5라고 X밴드에 해당하는 위성은 지금 국내에서 개발이 되어 왔지만 수자원 관측 목적의 C밴드 SA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 관측 120km 관측폭을 지니고 있고 해상도는 10m by 10m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 고도는 한 500에서 600km 정도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9년부터 21년까지 사전 선행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위성을 개발하기 이전에 저희가 어떤 우주 모델을 개발하려면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상에서 그리고 항공기를 통해서 어떤 센서에 대한 개발을 미리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사전 선행 사업이라고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설계 그리고 지상 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자료를 통해서 활용 기술도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본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상 모델을 기반으로 선정된 어떤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통해 가지고 검증 모델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성 자체죠. 위성 본체에 대한 어떤 플라이 모델, 비행 모델을 이제 개발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25년도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지금까지의 그 위성 개발은 그 위성 자체를 만드는 거에 좀 급급해가지고 위성을 발사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활용 부처들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부터 어떤 실질적으로 위성을 많이 활용하시는 사용자들께 이제 의견을 수렴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파라미터들이 중요하다, 어떤 시스템의 그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받았고요. 그랬을 때 뭐 한반도는 1일 2회 이상 관측이 돼야 된다. 해상도는 10m by 10m. 그리고 SA에서 가장 중요한 애니시그마 제로라고 영상 품질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채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2dB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를 좀 자주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넓게 관측하기 위해서 광역 관측이 돼야 된다. 그리고 편파 모드가 돼야 된다. 그리고 SA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인터페로메트리 기능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탑재시에 대한 규격을 설계하고 RFP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상 모델에 대해서 어떤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 자체가 지금은 TRL 5단계, 기술 성숙도가 5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달성을 수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120km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SA에서 어떤 시스템 파라미터가 돼야 되고 어떤 모드로 관측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작 설계를 완료를 했고 어떤 부품이 필요하고 어떤 시험 절차 개발 그리고 장비 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차세대 중형 위성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성 그리고 3호 같은 경우에 우주검증 위성이고 4호 같은 경우에 산림위성, 농림위성이 되겠습니다. 5호가 이제 수자원 위성이 되겠는데요. 이런 위성들이 같이 이제 똑같은 표준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본체라고 하는데요. 어떤 똑같은 바디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위성 시스템 접속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렇게 위성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을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 차량 실험을 위해서 어떤 부품들을 설계하고 어떤 부품들이 이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무게나 성능 계량 등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C밴드 SA에 대한 어떤 체계 기본 설계 및 성능 분석 실험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이 지상 모델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 장비 등을 개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에 탑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촬영을 통해서 영상을 얻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길다랗게 생긴 이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 사 영상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사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활용 기술 중에서는 저희가 크게 6가지 꼭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영상화 기술, 그리고 홍수, 수문인자, 가뭄, 환경 부분, 수자원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 기술들을 산행 연구에서 개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 위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제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제품마다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중에서는 로우 자료, 레벨 제로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제 싱글로 컴플렉스라고 해서 SLC 영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국가 위성 운영센터에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수자원 위성 관련해서 저희가 K워터에서는 활용 기술, 활용 산출물을 지금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개발하게 되어 있고요. 레벨 2라고 하면은 기본 산출물, 그리고 레벨 3부터 4까지는 활용 산출물이라고 하는데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사 위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프로덕트들이 되어 있고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사 위성 하나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광학 영상이나 어떤 다른 위성들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융합을 통한 그 활용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주제도와 같은 성격을 지닌 프로덕트를 레벨 4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 영상을 받아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눈으로 파악하기 너무 힘들죠. 그것을 이제 좀 가시화해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어떤 영상 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사실은 광학 영상이랑 달라서 약간 흑백 영상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 부분은 사 영상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레이더 신호에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저희가 영상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중에서 첩 스케일링, 오메가 K, 레인지 도플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행 연구를 진행해 봤을 때 기존 세계적인 트렌드와 어떤 기술적인 성숙도 등을 고려했을 때 C밴드 사 위성에 대해서는 첩 스케일링 알고리즘이 지금까지는 제일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기존의 어떤 C밴드 사 위성 중에서 가장 유럽 우주청에서 운영했던 그 MBSAT, A사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신호 처리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홍수 모니터링 기술이 되겠는데요. 한반도 전역에 대한 그 홍수, 그리고 수자원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광학 영상과는 다르지만 어떤 어둡고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레이더 신호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적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둡게 나타납니다. 이게 어둡게 나타나는 원리가 그 레이더 신호가 적게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적게 들어왔다는 뜻은 그 표면 자체가 어떤 서피스가 플랫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떤 육지나 어떤 도심 지역, 산악 지형에서는 신호들이 밝게 들어오기 때문에 영상에서 좀 밝게 나타났고요. 그랬을 때 사 영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물과 육지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을 때 물과 육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히스토그램 특성을 보였고요. 그랬을 때 간단하게 어떤 스레스홀드 기법만 줘도 물을 잘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하게 이런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약간 오차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 영상 자체가 사이드 루킹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형학적인 왜곡이 생기거든요. 어떤 섀도우나 어떤 레이오버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DEM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슬롭이나 어떤 컬버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오차를 많이 제거를 하게 되고, 그 남은 신호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신호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2020년도에 사례를 보면은 금강 용담댐 유역, 그리고 섬진강 댐 유역에서 저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홍수 피해가 나기 이전 8월 2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8월 7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시기에도 이제 공간적으로 엄청 침수 피해가 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면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거의 뭐 122%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찬가지로 섬진강댐 유역에서도 홍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홍수 피해뿐만이 아니라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소일 모이스처, 토양 수분을 추출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코드폴 쌀이라고 해서 어떤 쌀에서는 편파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뭐 호리존탈 성분 그리고 버티컬한 성분 HV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공간 토양 수분을 산출할 수 있는 어떤 정밀도와 품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어떤 물리적 모형 기반의 투기앤 체인지 디텍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토양 수분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분포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특정 기관에 대해서 토양 수분을 도출한 결과 어떤 VB 편파나 VH 편파 모드에서 이제 장기간 자료 이용 시에 상관성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시나리오별로 토양 수분에 대한 공간 분포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증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토양 수분 지수라고 해서 SWDI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토양 수분 정보를 이용해서 가뭄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연구를 진행해 봤고요. 그리고 다중 선형 회계를 이용한 토양 수분 자료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농가원에서 제공하는 정밀 토양도 속성 값을 바탕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우 유무나 뭐 토양 수분의 증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결과를 표시해 봤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그 물과 육지를 구별하는 기법들 중에서도 물에서도 사실은 신호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에서도 어떤 서피스 러프니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부분은 쌀에서 잘 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또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물에서 이제 어떤 부유 폐기물들이 있었을 때, 이 지역과 이제 물 자체의 어떤 물성이 다른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쌀에서 러프니스를 잘 추출하게 되면은 이런 공간적인 분포를 좀 잘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영상 자체에서 어떤 산란 특성을 이용해서 집중 강우 시에 이제 부유 폐기물에 대한 탐지 기법도 저희가 선행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도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홍수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 부유 폐기물들이 많이 떠내려왔잖아요. 충주호에.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생했는지 공간적으로 저희가 분포를 확인했고요. 저희가 레이더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밖에 알 수가 없지만 광학 영상을 통해서는 진짜 어느 정도 이제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검증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쌀 위성을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인터페로메트리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인터페로메트리 기술을 통해서는 어떤 특정 타겟, 이제 퍼머넌트 스캐터라고 하는데요. PS 인사 기법을 통하면은 이 포인트 타겟마다 밀리미터급의 정확도 센시티비티를 지닌 측정 민감도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발표하셨던 그 댐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성을 통해서도 이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사례를 찾아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변이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반도 이제 국내 중소규모의 어떤 수리 구조물, 댐이나 방조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를 얻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소양강댐이고요. 소양강댐에서 이제 위성으로 관측된 어떤 PS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표시하기보다는 2차원 이제 크리깅을 통해 가지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제 변이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봤습니다. 이 스케일 자체는 마이너스 1.5에서 지금 플러스 2mm per year입니다. 이 밀리미터급으로 공간적으로 얼마나 이제 변이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과연 이 위성으로 과연 스마트 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정확도를 저희가 검증하기 위해서
지상 GPS 자료와 비교를 해봤고요. 한 포인트 타겟에 의해서 시계열 자료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GPS 포인트가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GPS 포인트는 파란색 점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위성으로 관측된 포인트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봤을 때 어떤 트렌드가 상당히 밀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RMS가 불과 2m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행강댐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해 봤을 때 충분히 수자원 시설물에 대해서 변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활용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실질적으로 C밴드 수자원 위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챌린징한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중형급에 대한 어떤 C밴드 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더구나 추가적으로 어떤 한국형 어떤 독자 기술 탑재체를 개발하는 부분이 좀 특징입니다. 그럴 때 어떤 광역 관측을 위해서 고성능 빔포밍이나 어떤 리플렉터 기반의 어떤 스캔서 방식, 어떤 싸에서 말하는 어떤 특수한 기능을 탑재한 탑재체를 개발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성 기술을 이제 위성 자체를 개발한 것 플러스 저희가 활용 기술을 잘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건보정 부분입니다. 그 영상 자체가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에 대한 건보정 부분인데 이것을 영상화시키는 부분을 잘 수행한 다음에 지속적인 건보정을 통해서 영상 퀄리티를, 영상 품질을 좀 지속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겠고요. 이 영상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떤 홍수 모니터링, 그리고 어떤 소일 모이처와 관련된 가뭄 지수,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어떤 부유 폐기물이나 녹조 등도 있겠죠. 그리고 수리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AI나 어떤 빅데이터, 공간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술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자원 위성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